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캐릭터 한 분 한 분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강호 씨. 네. 김지훈 감독님을 비롯해서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 등 정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들의 페르소나로 항상 영감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걸작을 만들고자 하는 감독, 김열 감독.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이 VIP 시사 때 오신다고 어제 막 오고 싶다고 막 문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이는 거잖아요. 김열 감독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인물인가요, 김열? 그래서 그 영화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욕망을 너무나 유쾌하고 재미있고 정말 충돌과 갈등과 그 속에서 또 어떤 뭐랄까 어떤 탄성이 나오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똘똘 뭉쳐진 그런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제가 맡은 김열이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어떤 그 욕망이 있죠. 걸작을 만들고 싶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욕망, 막 재능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분출을 못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 중에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번에는 그 감독이라는 역할로 결말을 바꾸면 그 걸작을 만들겠다는 그 욕망을 표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카메라 뒤에 있는 감독 역할을 맡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앞에만 있다가 뒤에 있으니까 좀 편안하고 지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이번에 감독 역할 처음이신데 혹시 김지훈 감독님 어떤 팁을 좀 주셨나요? 아니요, 전혀. 뭐 제가 늘 꿈꿔왔던 게 이제 감독이니까 막 감독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신나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김지훈 감독님 어떠셨어요? 근데 뭐 그 강호 씨는 사실은 만약에 현장에서 감독이 부재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네, 그만큼 이제 전체를 다 관장하고 아우르고 디테일까지 큰 그림서부터 디테일까지 다 포착하고 챙기는 어떤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 뭐 감독 역을 맡겼고, 근데 감독 아까 이제 지시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되게 정말 고독한 결정에서 나오는 지시거든요. 예, 지시라기보다는 하소연에 가깝죠, 사실은. 하여튼 뭐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 송강호 씨를 너무나 믿고 부재가 있더라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줄 분이지만 한 번도 부재는 없었죠.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캐릭터 포스터를 지금 이제 포스터 2장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뿔테 안경, 곱슬머리 등 김 감독의 굉장히 아이코닉한 모습이 돋보이는데, 근데 흑백과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 나뉜 이유 좀 여쭐까요, 감독님? 이제 70년대 배경이고 70년대 배경이고 그리고 그 영화가 다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치정 멜로였다가 김 감독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좀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결말을 바꾸려면 앞에서부터 내용을 좀 바꿔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치정 멜로였다가 갑자기 스릴러로 변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재난극처럼 바뀌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호러 괴기물처럼 바뀌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흑백 영화, 흑백 필름의 어떤 질감이 주는 어떤 그런 으스스한 맛, 그리고 이제 70년대 클래식 영화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뭐 사실은 70년대도 칼라 영화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지만은 장르적인 특성 그리고 70년대를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고전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의미에서 흑백 영화 속 영화를 흑백 영화로 이제 만들었죠.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영화 속의 영화 거미집이 흑백으로 과연 어떻게 표현됐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출연하는 작품마다 연기의 또 절정을 보여주는 배우죠. 임수정 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배우 이민자 역을 맡으셨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여기 이제 김열 감독님이 연출을 하는 영화 속 영화에 호세 오정세 씨가 맡은 호세 역할. 저는 오정세라고 하는 배우. 오호세 아니고요. 예. 호세 강호세 부인 역할이에요. 근데 원래 영화 속에서는 조금 어떤 뭐 남편의 외도에도 좀 순정적인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데 바뀐 시나리오에서부터는 완전히 캐릭터가 변하죠. 그래서 조금 더 주체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캐릭터이고요. 김지웅 감독님께서 제게 그 베테랑 배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베테랑 배우답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민자는 내내 그 어떤 혼란한 어떤 상황에 급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좀 차분하게 자기가 할 것들을 이제 베테랑 배우답게 연기에 임하는 좀 진지하게 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임수정 씨가 말씀하실 때 정말 여유와 관록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임수정 씨 사실 영화 속에서 영화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도전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에게도 이런 구성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작품 속에서도 제 실제 직업인 배우 역을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영화 속과 안팎의 영화 속 영화에 안팎해서 당연히 이렇게 함께한 좋은 훌륭한 배우분들 덕분에 연기 호흡은 크게 어떤 고민 없이 즐겁게 정말 놀면서 함께 연기를 호흡을 맞춰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현장을 즐겼다는 임수정 씨의 대답이 더욱더 그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정세 씨. 정말 위트와 매력을 가진 바람둥이 톱스타 강호세 역할을 맡았는데 강호세 어떤 캐릭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본인과의 싱크로율은 어떻게 되는지. 예. 바람둥이 톱스타 강호세 역할. 호세는 사랑이 많은 캐릭터. 네, 지나치게 많은 캐릭터. 네, 그래서 좀 혼나야 되는 캐릭터. 그래서 극 중에 잘 혼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혼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캐릭터입니다. 본인과의 싱크로율은 몇 % 정도나 됩니까? 한 10%? 100% 아닌가요? 지금 강호 씨가 100% 아니냐고. 왜냐면 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을 것 같은데 10%는 왜 주신 거예요? 쟤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네. 직업 때문에. 네. 나머지는 다 다르다. 예. 아니 그 바람둥이 톱스타 역할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내가 언제 또 해보나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일단은 캐릭터에 대한 재미보다 현장에 대한 재미가 저는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가지 진한 색깔의 캐릭터들이 많은데 저 호세라는 인물도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만 이 안에서 같이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모습이 주는 힘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구렛나룻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화려한 의상. 예, 처음에 구렛나루를 붙였을 땐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저게 없으면 좀 옷을 하나 안 입은 느낌에 그래서 제가 봐도 좀 잘 어울리는 구렛나루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지금 기자님들 왼쪽 사진은 정말 그 70년대에 그 정말 가장 유명한 배우가 딱 사진 찍힌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닌가요?
아, 지금 다 일하시는 중이시잖아요. 네, 일하시잖아요. 예.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앞서서 이제 두 분이 다 그 거미집안의 주연 배우 연기를 하셨다면 이분은 제작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재정 담당 신미도 역을 맡았죠. 우리 전여빈 씨 후계자라고요. 네, 저는 1900 이제 극 안에서 영화 거미집 안에서 1970년대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영화 제작사예요. 신성필름의 정말 유일한 후계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배우분들과는 달리, 그리고 감독님과는 달리 어쨌든 스텝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거미집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유일무이하게 김열 감독님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아주 달려나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달려가는 길의 모양새가 이렇게 아주 바른 길처럼 쭉 뻗어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갈짓자를 그리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막 다 쏟아붓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여울 감독의 유일한 지원군이에요. 정말 믿고 지원해주는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셨나요? 그러면? 우선 이제 미도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어떤 온도로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선배님들과 주고받는 연기에서의 어떤 호흡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긴박함이라던가 충돌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좀 막 내어보자, 꺼내보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도라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냥 마구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거미집에서 전여빈 씨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미도로서의 모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도로서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네. 아, 너무 기대됩니다. 그 투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전여빈 씨의 대답을 들었고, 임수정 씨가 베테랑 배우 역할을 맡았다면 우리 정수정 씨는 떠오르는 스타 한유림 역으로 분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한유림은 70년대의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배우고, 좀 겉으로 보면 여우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징징거린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소녀 같은 면도 있고, 또 자기 할 일은 또 하는 책임감 있는 친구고, 또 이제 모든 캐릭터들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다르게 캐릭터들을 대해서 그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다채로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실제로도 막내고 또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해외에서 보냈던 만큼 사실 70년대 배우나 그 시대 말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그 70년대 말투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이제 대본 리딩 감독님이랑 1대1로 하게 됐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70년대 말투로 연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독님, 네. 연기 잘하는 감독님으로 유명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살짝 멘붕이 왔지만 바로 이제 흡수하고 연습 열심히 하고 되게 최대한 그런 그 시대 때 영화나 뭐 클립들 보면서 말투랑 이런 분위기를 좀 따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